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AI 영상 자동 생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런웨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월 $95를 내면 무제한으로 영상 생성이 가능한 플랜을 제공해요. AI 영상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런웨이의 젠4 모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영상을 만들 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이미지랑 프롬프트를 미리 준비해두고 간단한 코딩을 활용하면 영상 제작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친절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코딩을 잘 모르셔도 걱정 마세요. 요즘은 챗 GPT를 활용하면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런웨이 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 컨트롤 키랑 왼쪽 방향 키를 같이 눌러서 브라우저 창을 화면 절반에 딱 맞춰줍니다. 그 다음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화면의 나머지 절반에 배치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제작을 위해 이미지와 영상 프롬프트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저는 예시로 4개의 이미지와 하나의 엑셀 파일을 준비했어요.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각 이미지의 파일명과 그 이미지에 맞는 영상 프롬프트가 같은 줄에 정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코드로 불러와서 한 줄씩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Pandas라는 패키지를 사용할 거예요. Import Pandas as PD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엔 엑셀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랑 파일 이름을 코드에 써줘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코드를 실행해보면 출력창에 데이터가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대로 불러와졌다는 뜻이죠. 이제 다음 단계로 엑셀 파일에서 AR과 BR, 즉 파일명과 프롬프트를 한 행씩 불러오는 코드를 작성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해보면 각 행마다 파일명과 프롬프트가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영상 제작을 위한 준비는 끝난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파이썬 GUI 자동화를 활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마우스를 직접 조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모니터 화면에서 마우스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파이아우토 GUI라는 패키지를 불러와서 마우스의 좌표를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 거예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모니터 화면에서 마우스가 위치한 좌표가 숫자로 출력되는데요. 그런데 좌표랑 함께 뭔가 길게 출력되는 게 보이시죠? 이건 엑셀 값을 불러오면서 생긴 경고 메시지예요. 이제는 이런 거 보고 당황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럴 땐 그냥 챗 GPT한테 물어보면 끝이죠. 저도 경고 메시지를 복사해서 입력해봤더니 행의 값을 명확하게 가져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를 살짝 고쳐봤고요. 다시 실행해보니까 이번엔 좌표만 깔끔하게 출력되네요. 이제는 while 구문을 활용해서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좌표 값이 실시간으로 바뀌게 만들어 볼 거예요. while은 반복해서 실행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마우스의 좌표를 계속 출력해주겠죠. 근데 문제는 컴퓨터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진짜 순식간에 쏟아지듯이 좌표가 출력돼서 오히려 확인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땐 시간 제한을 걸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보면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좌표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정확한 좌표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while 구문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 키랑 C 키를 동시에 눌러서 강제로 종료해주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런웨이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업로드할지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미지를 첨부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보면 파일 선택 창이 열리죠. 여기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르거나 그냥 엔터키를 눌러도 이미지가 첨부됩니다. 이미지가 업로드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마우스를 이미지 위에 올려보면 우측 상단에 이미지 삭제 버튼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면 삭제 버튼을 먼저 눌러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미지 첨부 부분을 클릭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미지 첨부 버튼이 있는 위치의 좌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해요. 좌표 확인이 끝났다면 잠깐 와일 고무는 컨트롤 키와 슬래시 키 더키 모자를 눌러서 꺼두고 이제부터는 마우스를 실제로 움직이는 자동 클릭 코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처음 실행할 땐 이미지가 비어 있어서 바로 첨부하면 되지만 두 번째부터는 기존에 첨부된 이미지를 삭제한 다음에 다시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또 한 가지, 마우스가 이미지 위에 있을 때만 삭제 버튼이 나타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업로드가 완료되면 그 아래에 있는 영상 생성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색이 바뀐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이미지가 있을 때 기존 걸 지우기 위해서 Shift 키, 윈도우 키, 그리고 S키를 동시에 눌러서 화면 캡처 도구를 열고 삭제 버튼을 딱 잘라서 캡처해 주세요. 그 이미지를 폴더에 저장해 놓고 이제는 코드에다가 해당 이미지의 경로랑 파일 이름을 적어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마우스를 이미지 위로 올렸을 때 삭제 버튼이 화면에 보이느냐 아니냐를 구분해서 자동화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로케이션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캡처한 이미지가 화면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짜줍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 삭제 버튼이 보일 때는 이 문구, 안 보일 때는 다른 문구가 출력되도록 코드를 완성해줘요. 코드를 실행해보면 정말로 화면에 이미지가 있을 때는 해당 문구가 정확하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 이미지를 삭제하는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삭제 버튼이 보이면 그 위치를 클릭하도록 코드를 만들고 1초 동안 잠깐 쉬게 만들어줘요. 실행시켜보면 기존에 있는 이미지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까지 완성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미지가 없을 때 실행해봐도 삭제 버튼이 없다는 걸 잘 인식하고 그에 맞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미지 파일의 경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미지 첨부 버튼을 클릭해보면 지금 보이는 폴더가 바로 이전에 업로드했던 이미지가 있는 폴더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른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해보고 다시 삭제한 다음 클릭해보면 방금 전에 열었던 폴더가 자동으로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처음 한 번만 경로를 지정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해당 폴더가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실행일 땐 경로를 지정해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경로 지정 없이 바로 이미지 선택만 하면 된다는 점이죠. 이걸 코드로 구현하기 위해서 카운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쓸 거예요. 엑셀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기 전에 count는 0으로 초기 설정을 해주고 각 행을 불러올 때마다 카운트를 1씩 올려주는 코드를 넣습니다. 그리고 조건문을 사용해서 count 넣는 일일 때는 파일 경로를 직접 입력해서 폴더를 지정하게 하고 그 이후부터는 바로 이미지 삽입만 진행되도록 만들 거예요. 이제 앞에서 작성했던 코드들, 이미지 첨부, 삭제 버튼 클릭, 좌표 이동 등도, 엑셀 불러오는 코드, 바로 아래쪽으로 옮겨서 함께 실행되도록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들이 들어있는 폴더 경로도 변수로 따로 저장해두면 나중에 유지 보수나 수정할 때도 편하겠죠. 이제는 각각의 변수를 차례차례 실행시키기 위한 코드를 적어볼 차례예요. 이번에는 복사 붙여넣기를 위해 피퍼클립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할 거예요. 먼저 피퍼클립을 불러오고 폴더 경로를 복사하는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붙여넣기 플러스 엔터키 입력까지 한 번에 처리해 줄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또 너무 빨리 실행되면 컴퓨터가 따라오질 못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초 정도 딜레이를 줘서 컴퓨터가 천천히 따라올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각 단계마다 해당 폴더 경로에 맞게 코드들을 복사해서 변수 실행 흐름을 정리해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어떤 단계까지 실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구도 같이 출력해줍니다. 그렇게 코드를 짜고 실행을 딱 시켜봤는데 뭔가 잘 안 되네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왜 안 됐는지 천천히 원인을 확인해 봅니다. 보니까 이미지 삭제 버튼만 누르고 그 다음 이미지 첨부 버튼을 클릭하는 명령이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코드에 추가해주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미지 파일이 있는 폴더까지 정확하게 이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폴더까지 잘 이동됐으니까 이번엔 실제 이미지 파일 이름을 입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봅니다. 그리고 어떤 파일이 올라가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명을 같이 출력해주는 코드도 함께 넣어줍니다. 처음 시도할 땐 해당 폴더를 열어서 이미지가 업로드되고 그 다음부터는 파일명만 입력해서 바로 업로드되는 흐름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미지가 업로드 완료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직접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미지 업로드는 항상 일정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이미지가 업로드되면 영상 생성 버튼의 색이 변한다는 것.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줍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코드에서 변수로 등록해줘요. 이제 파이어토 GUI, 로케이터 스크린을 사용할 건데 이때 중요한 점 하나, 버튼 색상 차이를 감지하려면 그레이스케일 옵션을 false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걸 grayscale는 false라고 적어줘야 색상 기반으로 판단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걸 while 구문으로 감싸서 영상 생성 버튼의 색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버튼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반복을 멈추고 아직 보이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는 거죠. 자, 실행해보면 이미지들이 순차적으로 업로드되고 각 이미지마다 업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단계예요. 런웨이에서 프롬프트 입력란을 보면 글이 입력되면 삭제 버튼이 생기고 글이 없으면 삭제 버튼이 안 보이죠. 그리고 이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프롬프트가 전부 삭제되고 다시 글을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프롬프트 삭제 버튼을 캡처해서 마찬가지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변수로 만들어줍니다. 삭제 버튼을 너무 작게 캡처하면 인식이 잘 안 되니까 삭제 버튼이 화면 가운데쯤 오도록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저장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화면에서 프롬프트 삭제 버튼을 인식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이 아이콘은 색상 변화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엔 그레이스케일 설정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위해 삭제 버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출력할 메시지를 따로 구성해 줍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선 프롬프트를 입력하려면 입력창이 정확한 위치에서 클릭돼야 하는데요.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면 링크가 눌릴 수도 있으니까 링크가 눌리지 않는 안전한 지점의 좌표를 잡아줍니다. 그 좌표를 확인한 다음에는 해당 위치를 클릭하는 코드를 작성해주고 엑셀 파일에 저장해둔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코드도 함께 넣어줍니다. 근데 기존에 글이 남아있다면 새 프롬프트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프롬프트 삭제 버튼이 화면에 있으면 삭제 버튼을 먼저 클릭하는 코드도 추가해줍니다. 이제 삭제가 완료되면 복사해둔 프롬프트를 붙여넣는 코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폴더 이동해서 이미지 첨부로 그리고 프롬프트 입력까지 순차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영상 생성 버튼만 누르면 AI 영상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선 미리 캡처해둔 영상 생성 버튼의 이미지를 코드의 변수로 입력하고 해당 버튼을 클릭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영상 생성 버튼은 색상이 변할 때만 클릭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while 구문을 사용해서 버튼의 색이 활성화된 상태인지 계속 체크하고 버튼이 보이면 클릭하고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while 문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합니다. 만약 브레이크를 안 적어주면 같은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생성하는 오류가 생기니까 꼭 잊지 마세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자동으로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영상 생성 버튼까지 눌러주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정말로 영상이 자동으로 생성되기 시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만들어 본 이 시스템은 단순히 영상 하나를 만드는 걸 넘어서 반복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미지 첨부부터 프롬프트 입력, 그리고 영상 생성 버튼을 누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코드로 자동화해 봤고요. 그 과정에서 마우스 위치 파악, 이미지 인식, 조건 분기, 딜레이 조절 등 정말 다양한 기술들을 직접 다뤄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땐 챗GPT의 힘을 빌려서 하나씩 천천히 수정해 나가다 보면 누구나 자기만의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